안녕하세요. 수요일이 돼서 신경이 하는 인생상담 실시 3회가 될 거예요. 그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상담을 해볼게요. 매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른 사람의 사주를 보면서 당신 사주는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실력과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항상 드리냐면은 왜 그 말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실제로 그 실력과 자격은 없으니까. 근데 실력과 자격이 없는데도 왜 보냐 라고 한다면 정확히 말하면은 뭐 옛날에 그 영리 방송을 보는데 술에 철라 뭐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일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시작은 했는데 아무래도 실력과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이제 결국은 실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틀릴 수 있겠죠. 틀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뭐 틀릴 수 있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틀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아예 틀리면 모르겠는데 가끔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고 당신은 이렇다 라고 하고 솔루션을 제시를 하겠죠. 근데 당신은 이렇다가 맞았는데 얻어 걸렸는데 솔루션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 말을 믿고 그대로 하면은 안 좋겠죠, 결과가.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실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드린 솔루션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내 사주를 내가 제 말씀을 드리는 말을 맹신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릴 수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잘못된 솔루션을 드렸는데 만약에 잘못된 솔루션을 드렸는데 뭐 거기 제 말에 맹신해서 그렇게 되면은 너무 안 좋은 결과가 생기겠죠. 저는 뭐 어떻게든 잘 되라고, 신청하신 분들 잘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건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잘못되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력과 자격은 없다.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거 나는 명리적인 걸 조언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실력 있는 선생님한테 보세요. 제가 추천드릴 선생님은 이제 선훈 선생님. 전 천재세요, 그분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본다라면, 제 사주를 본다라면 선훈 선생님한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일단 봅니다. 근데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까지는 아니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신청자분이 행복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봅니다. 실력은 없지만. 자, 땡땡땡님 궁합 물어보셨어요. 궁합은 이제 저도 처음에는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일단 뭐 합충 뭐 이런 걸로 많이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봐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네요. 암합에 관련된 내용. 합충으로 보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잘 안 맞는다, 뭐 힘들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힘든데 끌린다. 상대방하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뭐 그걸 한번 봐보죠. 근데 이분도 나름대로 그걸 파서 뭐 본인 나름대로의 뭐 그런 뭐 암합?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나름의 결론을 내시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저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분이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가 남자예요? 공합을 말씀하시고 누가 남자인지 얘기 안 하시면은 본인이 여자겠죠? 유추해 아닌가?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아이디가 약간 여성 이름인 것 같아서 보죠. 이분 지금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프로필 사진이 이제 여성분인데 이게 이분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뭐 그럼 일단 여자인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성분인 걸로. 이분이 시청하신 분이 신금이시네요. 코에 여드름 났어요. 보이시나요? 왜 갑자기 여드름이 났을까요? 기름지게 먹었나? 이게 또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데는 여드름이 잘 안 나는데 코에 한 번씩 나는데 그게 엄청 아프게 크게 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아 개수, 신근 개수. 그래서 뭐 이분이 말씀하는 건 제껴두고 보자라고 한다라면 암화? 근데 이거는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걸 다 파보지는 않을 것 같고. 다 파봐야 되나? 그래야 하나? 근데 그냥 일간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일단 일간만 봐서 얘기해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신근 개수잖아요. 일간이. 그럼 신금이 개수를 생하는데 이게 신금이 임수를 생할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생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임수의 정인이 신금이니까. 근데 이제 개수의 편인이 신금이잖아요. 그리고 신금한테는 식상이고. 이거는 뭐냐면 신금이 개수를 생할 때는 약간 그 본인의 생각대로 생하는 게 좀 있어요. 이건 뭐 어디서 제가 주워 들은 건데 어디서 주워 들은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똑같이 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식상일간을 생할 때는 좀 본인 위주로 본인이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첫 번째 일간만 딱 봤을 때 그런 트러블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 신청자분이 이 남성분이라고 근데 왜 이게 좀 이상한데? 아 17살, 15살이세요? 너무 당황스럽네.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뭐 그래도 뭐 일단 맞아 보자라면은 뭐 그런 거다. 그래서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나이가 뜬 거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뭐 일단은
이 나이에 궁합을 보는 게 의미가 없긴 하죠. 근데 이 지금 나이에 이 두 분 나이에 궁합을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왜냐면 뭐 성인이 된 뒤에 이게 어떻게 보면 꼰대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하셔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궁합이 맞든 안 맞든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아직 어리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면 두 분이 결혼하실 나이는 아니잖아요. 결혼하시지도 않고 그냥 연애하실 것 같은데, 뭐 물론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때 가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처음부터. 그래서 궁합은 이제 결혼을 볼 때 궁합을 보는 거지, 연애는 좀 안 맞아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도 할 수 있고 안 맞아도 크게 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두 분 뭐 그렇게 뭐 예쁜 사람 하세요. 뭐 일단, 그리고 이게 나이가 어리면은 이게 연월일지잖아요. 그럼 나이 어릴 때는 그 뒤쪽에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궁합이 맞든 안 맞든 의미가 크게 없다. 뭐 이때 뭐 그냥 뭐 가볍게 뭐 마음 가는 대로 뭐 이렇게 만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결혼하실 거 아니니까. 궁합은 결혼하기 전에 보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하고. 근데 16살에 결혼할 16살에 궁합을 보는 건 좀 이르죠. 그래서 뭐 제가 꼰대일 수도 있는데 결혼할 거 아니니까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결혼할 때가 되면 그때 보세요. 넘기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처음부터. 품땡님, 네, 어머니에 대한 사주를 여쭤보셨어요. 만세력을 띄우고 보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지금 처음 신청자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아주. 네, 어릴 때는 뭐 궁합 굳이, 그러니까 어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열심히 볼 필요가 있냐 이거죠. 결혼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제 결혼하실 때가 되면은 그때 또 잘 보시는 분한테 보세요. 지금 뭐 연애는 뭐 잘 맞든 안 맞든 그렇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어머니니까 여성분이겠죠. 그래서 결혼하실 때가 되면 좀 진지하게, 왜냐면 제가 진지하게 결혼할 것도 아닌데 제가 진지하게 보려면 아깝잖아요. 제가 저의 노력과 시간이 뭐 얼마 안 되긴 하는데, 뭐 제가 달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좀 자존감이 떨어지셨나 봐요. 그 코로나랑 뭐 이런 걸로 일이 잘 안 풀리셔서. 직업은 카페를 해보자. 카페 권유 뭐 동업 그런 것도 있을 거. 이게 한번 봅시다. 뭐가 떴나? 뜨질 않았네. 제방하시구나. 제방하시고 어쨌든 살은 있네. 재생관이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업을 하더라도 뭐 물어봤죠? 직종 물어봤나요? 일단 그 카페 권유에 대해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업을 하더라도 그런 식의 동업은 아니에요. 진짜 비즈니스 동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동업을 하려면은 천간에 비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그 잘 지내는 법, 친밀감, 아니면 동업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 이익을 나쁘지 않게 나눈다거나 서로 간의 그 역할 뭐 그런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동업은 아닌데 이제 정해는 월짓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월지의 생을 받으니까 일간이. 그러니까 동업을 하시라도 이게 맞아요.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이 전폭적인 지원 하에 같이 하는 거지. 막 그 5대5, 4대6 막 이러면서 막 정확히 칼같이 그걸 잘 해내실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원 하에 뭘 하는 건 맞아요. 힘들 때. 그래서 그게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재성이 되게 왕하신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내 역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덕, 그 뭐 누가 날 챙겨준다거나 뭐 그런 건 괜찮죠. 그래서 뭐 본인이 막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타인이 날 좋게 봐서 이렇게 지원하에 하는 거고, 또 하더라도 본인이 뭘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인이 시키는 거,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역할을 찾아서 하는 타입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막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업하시는 분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업체에 본인의 역할을 찾는 그런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편제가 왕하시기도 하니까 이거는 뭐 좀 밖으로 도는 거죠. 좋게 말하면 뭐 통이 큰 것도 통이 크다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막 집 안에서 아니면 회사라 치면은 그 사내 안에 일을 보기보다는 외부적인 일이 좀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가 큰 거. 그래서 뭐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그 조그맣게 막 그런 그 바운더리가 좁은 게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내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밖을 보는 그 일터가, 바운더리가 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제극인인데, 편제가 정의는 제극하는 게 이렇게 되면 너무 욕심이 크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편제에 의한 정인 제극인은 이제 욕심이 좀 큰 거죠. 그러니까 본인 욕심이 좀 크다. 라고 하는데 또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되나. 왜 이렇게 요새 할 말이 없냐. 봐도 옛날에는 뭐 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잘 깝죽댔는데 요즘에는 할 말이 더 없습니다. 더 모르겠는 마땅한 직업군, 감옥 자와. 굳이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좀 그 활동적인 일이 맞죠. 바운더리가 큰 거. 어떤 그 내부의 회사든 뭐든 내부 카페 같은 걸 한다라면은 카페 내부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카페가 맞으실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본인의 그 성향하고는 다르게
누군가의 지지로 인해서 그 안에서 역할을 찾는 거는 대충 맞죠. 그래서 맞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막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하셔도 그렇게 지원하에 동업을 하시게 되면은 맞기는 맞아요. 그게 맞기는 맞는데 본인이 그게 즐거울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분과의 그 대등한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냥 본인이 지원을 받고 뭐 좀 인덕을 누리는 뭐 그런 느낌이지 막 대등하게 서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이제 본인 역할을 찾고 그런 게 좀 맞다 인데 그런 겁니다. 컨텐츠를 왜 이렇게 보는데 자꾸 이렇게 신청이 있지? 내가 쪽낼 때도 됐는데 컨텐츠를 이렇게 엉터리로 컨텐츠를 하면 이제 그만할 때도 신청이 안 올 때도 됐는데 계속 있네. 천천히 보죠. 이걸 다시 한번 봐보죠. 문제가 뭔지. 자신감 보죠. 이 제극인이란 게 저도 얼마 전에 배운 건데 그 자꾸 자신의 단점을 찾는데요. 월지가 특히 그걸 봤죠. 이거는 이제 후회가 있고 내 삶에 대해서 계속 그 단점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이 제극인 되는 거는 본인의 단점을 항상 찾고 과거를 후회하고 거기서 그것을 수정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뭐 자신감을 잃어 하시는 때가 오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 어머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단점을 고쳐가는 사람이다, 삶에서.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답이라고 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자꾸 고쳐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평균 이상이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를 항상 고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는 사실 맞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세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이런 게 후회돼.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월지가 그걸 당한다는 게.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을 향해 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카페 그거는 이거는 맞긴 맞아요.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는 게 월지가 일간을 생하는 팔자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지원을 해줄 테니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거는 맞긴 해요, 팔자상. 그래서 뭐 이게 뭐 본인한테 어머님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팔자의 인덕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운에도 어쨌든 떴죠, 팔자의 인덕이, 정인이. 그래서 그냥 본인이 누릴 복이다, 누리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인덕이라 그러면 뭐 내가 뭐 전생에 잘했겠지 이게 아니라 본인이 그만큼 마음을 잘 쓴 거겠죠. 그래서 인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쁜 짓을 하니까 사람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차피 이 비즈니스적으로 동업이나 뭐 그런 거를 할 그런 재능? 성향은 아니세요 또. 그래서 하시게 되면 뭐 본인 만족도가 높을까라고 물어보시면은 글쎄요, 그렇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뭐 인덕을 누리는 거다라는 개념을 보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쁨 받는 당연한 권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는 약간 권리라는 개념도 있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뭐 이 사업에서
두 분이 동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어떤 그런 재능이 있어서,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아니면 뭐 사업적 그런 센스가 있어서 그쪽에서 스카우트한 게 아니라 예뻐서, 예뻐서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 인간적으로 그 좋아서, 뭐 인간적인 권리가 있어서 이 어머니께서 잘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대가 없이, 그러니까 이 카페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운영을 잘하든 아니면 뭐 망하든 그것과 관계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리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직업적으로 맞냐라고 하면은 그거 잘 맞지는 않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카페 내부에 뭐 그런 살림을 살핀다기보다는 뭐 외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두를 뭐 영업한다거나 뭐 사러 간다거나 뭐 이런 걸 찾는다거나, 이렇게 외부적인,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더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겁 천간 비겁도 없고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리셔도 되는 권리다,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다, 무언가 사람이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게 보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 가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해보시고, 다음 대운에는 또 편인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대운에 일단 누리세요. 그리고 다음, 이게 막 10년 20년 갈 건 아닌데 원래 원국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분 아니더라도 어머님이 사시면서 힘들 때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박복한 팔자는 안 보여요. 그렇다면 어머니 본인 그 성향은 좀 바운더리가 넓은 일이 맞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더라도 좀 회사 외부 일을 보는,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머니 이렇게 통이 작고 그런 분 같지는 안 보여요. 물론 마음적으로는 꼼꼼하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나 이렇게 활동적으로 볼 때 통이 작은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좀 호탕하실 수도 있고, 남의 일에 뭐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좀 남 챙겨주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덕이 있겠죠.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걸 왜 하고 있을까요? 이게 과연 맞을까? 가끔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막 명리 공부했을 때는 막 다 알 것 같고,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 했는데 갈수록 모르겠다. 땡땡땡땡님 오늘 마지막 분이에요. 빨리 하고 쉬고 싶어요. 좀 성의 없죠? 네, 제가 좀 성의가 없습니다. 네,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분인데 이제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그렇게 현장도 병행하는 뭐 아닌가?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멋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좀 본인은 힘들겠죠. 관이 약해서 방황하신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현재 재성 월지가 그래요. 나중에 일단 사연을 듣고 얘기를 할게요. 보람 느끼고 재밌다. 네, 일단은 뭐, 그러니까 그런 그런 직장 내에 좀 그런
마음에 안 드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탈출했어요? 이제 그만뒀다는 얘긴가?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은 아닌 것 같고, 직업에 대한 고민. 직업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직업적인 거를 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 직업적인 질문 하나. 두 번째는 남편복 없는 걸 알고 있다고요? 왜 남편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뭐 남자운, 그동안 남자운이 없었다. 그래요. 한번 봐볼게요. 대충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요. 느낌이 어떠냐는 것도 웃기다. 팔자 느낌이 이제 뭐 하나하나 대충 보이는 것만 간단하게 보면, 일간이 월지를 극하잖아요. 극하기도 하고 생하기도 합니다. 십성으로 보면은 극하는 거고, 오행으로 보면은 생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행으로 봐야 되나? 오행으로 봐야 되나? 일단 십성이 사회관계니까, 사회적인 항방이니까 십성으로 먼저 보자라면 이제 재성이잖아요. 일간이 극을 하죠, 월지를.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본인이 사서 고생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의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회는 항상 그대로잖아요. 이 사회가 나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이 세상이라 그러니까 그 사업장, 내가 일하는 일터와 거기 돌아가는 시스템 구조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일간이 월지를 극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그거를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고치려고 하고, 내가 거기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재성월지라는 게 사서고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옮겨 다닙니다, 직장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왜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이 세상이 자꾸 그게 내가 할 일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 일은 그냥 착실히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고쳐야 될 것 같은 게 있으니까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호기심이 들고 또 들고, 그런 식으로 나의 할 일들이 세상에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가서 뭐 이쪽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막 고치고 싶어 하고, 또 저쪽 보면 또 저쪽에 가서 또 가면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내 할 일이 일단 첫째적으로 많은 것 같아 보이는 거. 원래 그걸 하는 게 그래요. 일간끼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을목이 토일간을 보면은 내가 할 일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극하는 게 맞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지도 비슷하겠죠. 이거는 나의 월지는 월지가 재성이면 이 세상에 내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막상 그런 면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들어갔으면
그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인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자꾸 직장을 옮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건데, 뭐 그러면 되죠. 그게 나쁜 건가요? 뭐 한 직장 오래 있는다고 뭐 장인이 돼서 좋을 건 없죠. 좋은 게 있나요 요새? 그래서 지금 문제가 길어서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마음이 심승생승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내 할 일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그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오행으로 보면은 이제 그거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형식이고, 내 마음은 이게 좀 생하고 싶은 거죠. 이걸로 볼 때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이 회사를 좀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거, 그리고 나의 지인들을 보면 내가 지인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 잘 됐으면 좋겠는 거. 그러니까 자꾸 그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있는 게 이제 자연적인 마음이에요, 오행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십성으로 보면 그게 이제 그런 형식으로 다시 나온다, 사회적인 부분은. 근데 본인의 근본적인 마음 심리는 이거는 내가 도움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인풋 아웃풋에서 아웃풋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이걸 읽어도 잘 모르겠냐. 지금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좀 힘들었거든요. 비도 좀 맞고, 밖에 놀러 나갔다가 비도 좀 맞고, 제 마음을 모르겠다는 게 포인트다. 마음 좀 멀리 보고 있다? 물론 당장은 못 바꾸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인가? 나를 바꾼다는 얘기인가? 편관 들어와서 편관? 관이 그렇게 뭐 세지는 않아요. 뭐 편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화가 많아서 그렇게까지? 편관 들어왔어요 올해? 편관 들어왔어. 편관 편제 재생살 신미의 신금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다. 내가 세상을 볼 때 나의 역할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자유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이 일 저 일 다 해보고 싶은 거죠. 뭐 어디 얼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은 거, 그런 형태의 사회생활을 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마음적인 거는 이제 생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될 수도 있겠죠. 라는 거고, 또 그 남자는 뭐 뭘지로 봐야 되나? 원래는 배우자 궁이라고 하죠, 일지가. 배우자 궁으로 볼까요? 그런데 뭐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요새는 그런데 이제 이게 해수는 을목의 근이라고도 해요. 오히려 해수를 봐야 정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직장을 많이 옮기고 막 그렇게 뭐 하고 한다는데 오히려 근은 있는 거예요. 막 마음이 그 떠다니는 게 아니라,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니라, 마음은 정착이 있어요. 그 마음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지, 내가 갈피를 못 잡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은 의지할 때가 있고, 마음은 단단한 거예요. 막 그렇게 막 내가 갈팡질팡하고 내가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나쁜 건 아니죠. 이게 나쁜 건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게. 근데 뭘 진득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내 마음 의지가 약해서 진득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내가 호기심도 있고 다 찔러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은 좀 사람들에게 베푸는 느낌이다. 생하는 느낌이다. 나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이분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반대 있죠. 월제생을 받으면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부 뭐 편하게 구성 얘기. 근데 이거 8개를 다 안 봐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는 모르니까 봤어요. 모르니까 진짜 막 합충 막 이러고 일지 정인 배우자궁 좋네요. 부모복 월지 부모가 뭐네요. 연지 그래갖고 그렇게 봤는데 오히려 이제 좀 가면 갈수록 더 보기가 어려워요. 생각할 게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8개밖에 안 되는 걸 다 안 봅니다. 오히려 안 보게 됐어요. 이걸 생각하려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안 봐요 그냥. 요새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봐도 모르니까 봤어요. 모르니까 별거 없었거든요. 이거는 화왕절 어디 보자 이랬고 수국화 도시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될지가 너무 헷갈려 버리니까 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적당히 보이는 거 한두 개만 살짝 봐요. 너무 머리가 아파졌어요. 8글자 본다라는 게, 팔자 본다라는 게 너무 어려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맘 잡고 보려면 보는데, 물론 이제 너무 이게 분량이 많아져서 8글자 다 안 봅니다. 8글자도 다 안 봅니다. 대충 이게 얘기 들어보고 이거는 월지 문제인가? 그러면 이제 월지 보고, 이거는 일지 문제인가? 뭐 문제인가? 이렇게 살짝 그 사연을 통해서 이건가? 하고 살짝 봤을 때 그거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8글자를 다 보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거겠구나, 이건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안 봐요. 이제 과도기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럴 수도 있고 슬럼프일 수도 있는데,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져서 그렇게 안 봅니다. 사연 읽어보고 고민 읽어보고 이 고민은 어디겠는데? 라고 딱 봤을 때 그거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다 이걸 보면서 이건 이거겠고 이건 이거겠고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사연이 없으면 더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연을 보고 이거는 어디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러고 딱 그 만세력을 보면은 딱 거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 팔자를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풀어주기는 이제 머리 아파서 그렇게는 안 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해줄 말이, 이 팔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려면 정말 끝이 없어요. 맨날 며칠을 얘기해도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사주팔자라는 게. 물론 제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조금 알고 있는 명알못 내피셜도 해줄 얘기가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고, 그게 물론 맞을지도 의문이지만 어디서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물론 거의 한 분한테 주워 들은 거예요. 한 선생님한테. 근데 그것도 너무 이제 많아져가지고 얘기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봐요. 그래서 이 신청하실 때도 딱 그 본인의 고민이나 본인이 알고 싶은 거를 정확히 찝어주셔야지, 제가 딱 거기만 봅니다. 이걸 다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도움이 드릴 만한 말씀을 드렸나 싶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컨텐츠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 저도 의문인데, 뭐 어쨌든 신청이 있으면 합니다. 신청이 없으면은 이제 뭐 계속 없어지다 보면 이 컨텐츠가 사라지겠죠. 이게 뭐 어쨌든 그 선행을 해보자, 뭐 선업을 쌓아보자 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욕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선업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무튼 그 신청 링크는 밑에 달아 놓을 테니까 그래도 뭐 한번 보고 싶다, 뭐 나한테 뭐 고민을 한번 상담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청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뭐 워낙 상담이 개판이다 보니까 언젠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앞에 그 어리신 커플들은 그때 뭐 어릴 때는 뭐 연애 많이 하시니까, 뭐 지금까지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연애를 어차피 많이 하시니까 뭐 굳이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지금까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녀 인연 중에는 정말로 안 좋은 인연을 만난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안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고, 물론 이 두 분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이제 거기서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인연을 만나서 대여봐야 나중에 그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뭐 결혼할 나이가 되기 전까지, 혹은 그런 인연이 오기 전까지 안 좋은 인연도 필요악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